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주제는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. 제가 장사의 신이라는 우노 다카시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, 예전에 그게 일본에서 장사 잘하시는 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뭐냐고 물어봤는데, 그 사람이 답하기를 시각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시각화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, 시각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. 내가 장사를 할 때 닷질 어떻게 놔야 되지? 손님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까? 메뉴를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까? 우리 가게 분위기는 좀 주말과 평일에 좀 이런 다른 분위기도 연출 한번 해볼까? 점심에도 한번 좀 이걸 좀 팔아볼까? 좀 이런 그 시각화의 그림도 있잖아요. 그 주방의 동선, 손님 서빙의 그 뭔가 방식들, 아니면 뭐 다른 좀 재밌는 나만의 레시피들,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그 가게를 상상을 해가면서 그 스케치를 그리는 행위들이잖아요. 그 스케치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이제 가게의 이미지가 좀 또렷해지는 거고, 이게 시각화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. 그런데 이 시각화라는 이야기를 왜 그 우노 다카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데요.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드물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한 게 막 브랜드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는 민족인데, 그런 식의 그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는 잘 그려나가면서 뭔가 가게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 이미지, 사업의 이미지, 가게 이미지, 직원과의 관계 이미지,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느냐에 대한 이미지, 이런 것들도 다 자기의 그 시각화의 능력에 따른 그 차이들이 엄청 나거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자, 계약하기 전에 손님이랑 만났을 때 이미지, 계약을 할 때의 이미지, 계약을 하고 나서의 이미지,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. 정말 재밌게 다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. 사람이 변합니다.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주인도 마찬가지예요. 나 이 건물 좀 임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임대료 싸게 내놓을 테니까 좀 임대 좀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물주가 있다고 치죠. 그때는 되게 호의적이죠. 임대가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,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저자세로 많이 부탁을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임차인을 맞춰줘요. 세입자를 맞춰준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세입자 맞춰줬을 때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죠. 그 다음에 약간 저자세에서 살짝 고자세로 올라가겠죠. 월세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. 뭐 2년 지나고 나서. 그쵸? 혹은 뭐 우리 이 건물의 퀄리티가 지금 많이 지금 시세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. 이걸 좀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해서 뭐 갑자기 좀 힘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뭐 한다던가, 약간 좀 뽕이 들어가는 단계들이 있죠.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그 단계들이 자꾸 거쳐가면서 사람이 변합니다. 뭐 때문에? 상황 때문에. 상황 때문에 변할 거를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귈 때 초창기에 한 달 동안 너무 잘해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잘해주는 농도가 좀 얕아진다던가, 이거는 당연히 호르몬의 영향 아닙니까? 그 사람의 잘못과 잘잘못을 떠나서 당연히 그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도파민이 터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나오죠. 매일매일 터질 수가 없잖아요. 5년 10년 만난 사람이 매일 도파민이 터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죠. 사람은 변합니다. 심리와 감정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, 그게 내 가게 5평짜리 10평짜리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들이 잘 박혀있다고 하면,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조건 내가 뭔가 그 스토리텔링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되게 유리하고,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던가, 이 개념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기 되게 쉽습니다. 그래서 결론, 시각화를 하자. 시각화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. 뭘 하시더라도 시각화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, 예를 들어서
이럴 때 임대인이 이상의 계약 전에는 이런 감정이겠지, 계약 후에는 이런 감정이겠지, 임차인도 계약 전에는 이런 감정이겠지, 계약 후에는 이런 감정이겠지,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그리고 상상 속을 그 마인드맵을 제대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당연히 변수야 혼재하겠죠.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시각화 연습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죠. 그리고 이 시각화 연습이 되어 있는 훈련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큼 내가 협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끝.